패널 디스커션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선생님 첫 번째 두 개 주제에 대한 패널 선생님이십니다. 정기관의대 김다래 교수님, 서울의대 윤민재 교수님, 법물경대연합내과의원 이수연 원장님, 그다음에 가톨릭의대 이정은 교수님, 그다음에 가천의대 정욱진 교수님께서 이 첫 번째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처럼 연자들이 답하는 것보다 저 패널 선생님들께서 좀 답을 하나씩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고령의 신부전 환자를 이뇨제만 사용해도 혈압이 떨어져서 소량의 라스 약제도 추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뇨제를 줄이고 라스 약을 추가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 신부전 치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우리 김다래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김다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혈압이 낮아져서 이 많은 약제를 투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신부전으로 인한 컨제스천의 심텀은 이뇨제 효과로 일단은 빨리 이제 개선이 가능하지만 모탈리티나 이제 추후 신부전 악화를 막는으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약제로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스 이니비터, 아른이나 ACE 이니비터, ARB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컨제스천이 있을 경우에는 이뇨제 사용하다가 컨제스천이 좀 개선되면은 이뇨제 좀 줄이면서 라스도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호 개선을 위해서 라스 이니비터 유지하는 거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이 된 좋은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엔드스테이지 리널 디지즈나 투석하시는 환자분 중 하프레프에서 GDMT를 쓰려면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 SGLT2 이니비터의 사용이 어렵겠고 적절한 아르니 또는 베타블로커, MRA 그러니까 그 알도스테론 같은 그 약제의 용량이 있을지요? 적절한 용량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정은 교수께서 좀 사실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그 ESRD나 투석하는 환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의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떤 특정한 용량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투석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CKD고 투석 고려 중이거나 아직 투석 계획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정해진 용량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신장내과 교수님하고 같이 협진을 보면서 환자 랩이나 비후엔 크레아틴 포타슘 레벨 같은 거 확인을 하고 볼륨 스테이터스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용량을 결정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용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GLT2를 또 꼭 이렇게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투석하는 분한테 못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도 보면은 고혈압 학회 쪽에서도 이 SGLT 이니비터가 카디오 레날 프로텍션이 확실히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신장내과 쪽에서도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하트 페일리어 메디케이션을 조정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엔트레스토와 프로콜라란 사용해야 할 경우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시는지요? 비용 때문에 프로콜라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 정욱진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엔트레스토는 이제 우리 유병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포필라 4가지 꼭 써야 되는 약제 중에 이제 안이에 속하는 약이고. 프로콜라라는 사실 2차 약제로 하트레이트 조절을 베타블로커로 안 될 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간 퍼스트 라인하고 세컨드 라인을 갖고 고민을 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엔트레스토가 값이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반절로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100ml를 잘라서 50씩 드릴 때도 있고 가격을 반절로 할 수 있죠. 회사에서는 싫어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25 BID로 시작하는 환자도 많고 QD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써야 될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우도스라도 쓰시면은 또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게 하프웨일러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안일은 어떻게든지 그 네 가지 약제는 컨트라 인디케이션만 없으면 어떻게든지 소량이라도 깔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콜라란도 웬만하면 쓰면 좋은데 이제 베타 블로커를 로우도스부터 쓰는데 하트레이트가 너무 빠를 때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고, 그럴 때는 75회 이상이면은 프로콜라란을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하프웨일러 약을 치료하다 보면 막 5가지, 6가지 약이 많아지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환자의 어떤 장기적인 그 아웃컴을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저용량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깔아서 쓰고 뭐 소량 반절로 짜게서라도 쓰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 라인 드럭으로 이런 프로콜라란 또 CRT 뭐 그런 걸 이제 나중에 고려할 수 있는데, 프로콜라란은 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적절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윤민재 교수님 저께 그 치아자이드는 장시간 사용하면 이뇨 효과보다 혈관 확장 효과만 남는다고 하는데 어떤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이아자이드는 초반에 이제 이뇨 효과는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바스큘라 톤을 작용을 해서 이제 혈압을 낮춘다라는 것이 잘 밝혀져 있고, 이런 기전 때문에 주로 고혈압 약제로 많이 쓰였고,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신부전 환자에서 프로페마이드로 이제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뭐 무조건 처음부터 이뇨제를 같이 병행해서 쓰라는 건 아니고, 특히 하이포나트레미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점을 알고 유의해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개원가를 대표해서 우리 이수연 이사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신부전 좀 생소합니다만 오늘 강의 중에 그 BMP 프로 BMP 검사법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개원가에서 선생님 많이 검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치료 팔로우 할 때도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많이 뭐 숨이 차하신다거나 하트 페일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부종이 있을 때 한번 이분이 이제 그런 신부전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 BMP나 이제 엔티 프로 BMP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는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면은 뭐 심초음파를 한다든지 해서 하트 페일러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신부전을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난 후에 이제 프로 BMP의 감소가 아마 임상적으로 이제 의미가 그 신부전에 의한 뭐 재입원료 감소라든지, 그리고 또 그 환자의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의 감소라든지 예후와는 관련이 있다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에 이제 뭐 용량을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의 변경을 위해서 뭐 레귤러 팔로우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간이 좀 경과해서요. 이번 세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